일단 무단횡단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무단횡단자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항상 운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상 컨설턴트 골프화랑입니다. 포탈의 메인 기사로도 뜨고 온라인에서도 좀 핫하고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보행자가 차에 치여서 숨졌는데 차를 운전하셨던 운전자분들이 다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서요? 네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첫 번째로 차에 치인 거예요. 차에 치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팠겠죠? 땅에 그냥 주저앉아 있었나 봐요.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이제 다른 뒤에 오던 차량이 주저앉아 있는 그 사람을 못 보고 치고 또 치고 뭐 이제 치어서 쭉 끌고 가고 병원에 옮겨졌는데 끝내 운명을 달리하셨죠. 끔찍하네요. 예. 일단 저희는 사실 사망사고는 다루지 않는데 원래는, 근데 이번에는 한번 한마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무단횡단이 심하고 이게 근데 어떻게 해서 무죄가 된 거예요? 불가항력적이다라는 이유였는데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모카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찌됐건 간에 한 명의 인간이 사망을 했다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떤 이유이든 간에. 그죠? 달리 생각해보면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어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람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피해자는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분이 술을 마시고서 대리운전을 했어요. 대리운전하고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세워준 그 상황에서 갑자기 이 사람이 도로 쪽으로 뛴 거예요. 차를 주차해놓고 내려서 도로를 가로지르려고 이제 갑자기 뛴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분은 일단 술이 취한 상태니까 뭐 무슨 의도로 그랬는지 아무도 모르죠. 만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상태에서 이제 도로 쪽으로 뛰어서 그렇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 건데, 한 번 치고 두 번, 세 번 이렇게까지 치웠기 때문에 사실 이 검찰 입장에서는 첫 번째 운전자는 사망에 이르지 않게 했다 해서 과실치상,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과실치사. 상은 상해, 네. 사는 이제 죽음이죠. 그렇게 기소를 한 건데요. 상황만 놓고 보면 기소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경찰 수사관 입장에서는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좀 그런데 이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야 돼요. 과실치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해서 처벌을 해달라고 해야 돼요. 수사관 입장에서는. 그죠. 이것도 개인적인 추측인데 인사고과에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지 않다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거를 본인들이 열심히 수사를 해서 죄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결국은 죄가 있다는 방향으로 된 거잖아요. 그리고 검사도 마찬가지죠. 검사도 자기가 나름대로 열심히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은 죄가 있다. 그래서 판사에게 이 사람을 과실치사, 과실치상으로 처벌해 달라고 이제 기소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법치의 원리인 것 같아요. 왜 검찰은 반드시 사람을 문제점 있는 부분만 보는 거고, 어떻게든 형사 사건으로 만들어서 집어넣는 쪽에 생각을 갖고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고, 변호사는 또 그 반대로 실제로 죄가 있든 없든 간에 죄가 없다고 가정하고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고, 이 양쪽이 팽팽하게 만났을 때 정반합적으로 이 결과를 잘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되는데, 한쪽 면만 보면 피도 눈물도 없는 검찰고요, 한쪽만 놓고 보면 아니 저 범죄자를 옹호하는 저 나쁜 놈들, 이쪽만 보면 문제인데, 사실 그 나오는 결과를 놓고 보면 팽팽하게 줄다리기 하는 게 양쪽의 모든 측면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는 만들어져 있는 것 같긴 해요. 어떤 면으로 보면 좀 씁쓸하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네. 구독자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인 일단은 가해자가 되셨더라도 싸운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싸우시면 이렇게 무죄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뉴스 기사에 나왔듯이 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도 뭐 의뢰해서 자동차 속도라든지 제동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갖고 결국은 판사가 판결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운전자가 그런 싸우려는 의지 없이 가만히 있으면 판사는 검사의 말만 듣고 유죄를 확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다지 열심히 변호하지 않았다면 이분은 그냥 살인자가 돼서 예. 감옥에 가거나 정말 엄청난 벌금을 받거나 이렇게 됐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는 검사가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만 들여다보는 거지, 지금 여기서 이 사건에서도 운전자가 자기를 열심히 변호하지 않았더라면 그건 들어보지 않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야지만 판사도 그걸 들어보고 아 그래 이 말이 맞으니까 무죄야라고 판결을 결국 하는 거거든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만약이라도 불의에 이런 사고를 내셨더라도 끝까지 싸우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것은 이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하더라도 무죄도 나올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찌됐건 사망사고는 참 언제나 가슴 아프죠. 누구도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잘라서 말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없었어야 되는 일인데 일어난 거고. 의외로 이러한 판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거는 거의 다 무죄 판결을 해줘요. 그리고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더라도 네. 2심에서 무죄로 판결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이건 정말
정말 피할 방법이 없다. 불가항력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변호인의 변호 능력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1심의 변호사와 2심의 변호사가 달랐을 때 2심에 갔을 때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법이라는 건 정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네요. 어쨌든 중요한 건요. 사고가 났을 때 이후에 변호사를 찾는 거.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게 저희한테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무단횡단.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무단횡단자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항상 운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은 가시거리가 너무 짧아지고 비 오는 날 밤에 앞유리 썬팅까지 돼 있으면 안 보여요. 보일 수가 없어. 그리고 뭐 무단횡단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차에 치이는 사람의 옷 색깔도 과실에 포함이 됩니다. 네? 어두운 색을 입고 있잖아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때는 차에 치인 사람의 과실도 이 옷 색깔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가시성, 영향을 주는 거니까. 보행자도 되도록이면 밝은 옷을 입는 게 유리하겠네요.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예.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 운전자 여러분들 이 썬팅 좀 제발 연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 샀을 때 옆유리가 오였어요. 연유리가 오였대. 차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누가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사고가 나지 않는 방향으로 조금 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도로의 속도 제한을 뭐 50으로 했다, 뭐 30으로 하자, 뭐 이러고 5030으로 하자, 뭐 이러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리 썬팅을 못하게 해야 돼요. 일단 썬팅 못하게 이거부터 막아야지. 쓸데없는 것부터. 죄송합니다. 이것도 규정이 있거든요. 네. 규정인데 이제 현실적으로 단속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단속하기가 뭐 힘들어요. 딱 보면 딱 보이잖아요. 저걸 왜 단속을 안 해? 미국에도 사실 그 유리창에다가 이렇게 딱 대면은 투과율을 볼 수 있는 요 툴 같은 게 그냥 있어요. 경찰들이 들고 다녀요. 그래서 이게 70% 이하가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찢습니다. 바로 찍고 바로 월급 매겨요.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유럽 선진국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교통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윈터 타이어가 껴있지 않으면 과실을 더 줘요. 아니 그게 당연하죠. 예. 그게 당연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진 않죠. 안전에 관련된 것들, 뭐 타이어라든지 틴팅, 농도 이런 것들은 단속이 강화되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이 과실에 좀 적용이 많이 되고 이런 것들이 홍보가 돼야 겨울철에 윈터 타이어 아니면 뭐 틴팅을 너무 진하게 안 한다든지 이런 안전 불감증에서 사람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틴팅이 너무 독특한 예죠. 사실 다른 나라에는 이런 식으로 틴팅하는 나라는 없잖아요. 제 생각에는 고급차들이 주로 검정색 인 이유와 비슷한 심리일 것 같아요. 고급차가 검정색이면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인다라는 어떤 되게 대형차 고급차는 검정색이어야 돼 이런 심리가 좀 있잖아요. 이 고급차는 틴팅이 굉장히 진해서 속안에가 보이면 안 되고 저도 사실은 만약에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제 차 안을 보는 게 좋지는 않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요즘 또 사람들이 부끄러워한대요. 이게 틴팅을 좀 연하게 하면 자기 혼자 이렇게 안이 들여다 보이는 것 같아서 좀 부끄럽대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못하게 해야 틴팅이 없어질 수 있지. 이게 일부 사람들이 그냥 자기만 이걸 밝게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틴팅도 어쨌든 조금 더 밝아졌으면 좋겠고 안전운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검찰이 좀 바보다. 검찰이 왜 이걸 치상치사로 했는지 그거 말고 좀 가벼운 걸로 어떻게든 잡았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또 좀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이 사람들이 과속운전을 했어요. 아니 실제로 과속을 했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나온 이유가 이 사람들을 변호했던 변호사의 주장은 과속을 하지 않았더라도 제동거리나 등등등을 계산해 봤을 때 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논리가 이제 받아들여진 거죠. 무려 18개월 동안 재판을 했다고 하는데 네. 야 그게 또 논리가 받아들여졌군요. 네. 변호의 힘이네요. 네. 검찰이 조금 더 힘을 잘 썼으면 꼼꼼하게 했으면 검찰이 이길 수도 있는 사례였는데 여기가 도로가 아무리 빠른 도로라고 해봤자 많아 80km 도 안 될 텐데 예. 뭐 60km에서 지금 가시거리가 한 10m 이내다라고 봤으면 네. 그럼 50% 감속해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한 20% 정도를 감속하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단순히 젖어 있을 때는 20%, 네. 폭우라서 시야가 10m밖에 안 나온다. 그 정도 되면 한 반 그럼 정도로 50%. 예,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50% 감속했을 때도 사람을 치웠을 것인가? 뭐 치웠을 수 있어. 근데 치고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이 그냥 지나가서 두 번째 차, 세 번째 차가 치게 했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자동차의 첨단 안전 기술로 이런 것들을 자동차가 미리 예측해서 제동을 잡아준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그 핸들을 볼보 같은 경우 막 꺾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게 가능했을까요? 가능했겠죠. 만약에 그게 실제로 이 차가 볼보였다면, 아니면 뭐 최신 자동차 뭐라도 이 정도로 사고가 나진 않았을 텐데, 뭐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고고, 그 결과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례네요. 요즘 근데 사회적으로 좀 이상한 움직임도 있는 게, 무단횡단하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단횡단한 사람은 그냥 차에 쳐야지, 죽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세상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까지 됐나. 예, 어쨌든 사람이 살아가고자 하는 거잖아요. 자동차 없어도 살아. 다 없어도 우리 인간이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자동차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으면 자동차를 그냥 금지시켜 버려야 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선후 관계를 너무 혼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자동차가 더 잘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룰에 너무 이렇게 매몰될 필요는 없지 않나. 이 세상이 점점 이렇게 각박해지는 것도 섭섭하고. 키보드 워리어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뭐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하고, 기본적으로 생각들이 뭔가 내가 아니면 남이고, 남이 잘못한 거는 막 응징해야 되고, 이런 식의 그 사고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삶이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인간인 이유는 생명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다 존중하기 때문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저는 골프하라기 권영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어렵다. 이거 편집하시는 분 개고생하고 결국 못 나갈 것 같다.